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가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요만큼 뭐 시장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좀 먹히는구나라는 것은 뭐였냐면, 안녕하십니까.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성필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이 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내년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세계 경제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은 언론지상에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또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또 거의 한 2주간 갔다 오면서 직접 미국 현지에서 느꼈던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제 나름 방식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려울 것이냐, 사실 한번 겪어봤거든요. 과거에 이제 대통령을 4년을 했었고, 그때 우리한테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부자 나라인데 주한미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적게 낸다, 돈을 좀 많이 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논리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전체 대한민국 예산에, 국방비 예산에 그중에 주한미군 예산이 조금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물론 좀 가슴 아플 수 있지만, 그 문제보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관세 정책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 큰 부를 또 만들어 오고 있는 나라인데, 100원짜리 상품에 관세를 20%를 붙인다 그러면 20% 이상 가격이 업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지금 상황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 부분들이 상당수가 뭐냐면, 원자재를 딴 나라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1차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만든 다음에 미국으로 팔거나, 이런 식의 이제 거쳐가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그 인력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가공만 맡긴 부분인데도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다면 관세를 세게 물리겠다, 미국 와서 지어라. 그래서 저희가 막 반도체도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또 반도체 넘어갈 때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지으면, 그래서 삼성전자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지으면 보조금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미국에서 지은 거는 관세까지는 좀 내려주는데 보조금까지 이렇게 많이 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 바꾸기를 좀 약간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좀 보인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무효 정책이거든요. 우방국이 아닌 나라에 물건을 팔면 뭐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기술 같은 게 특히 그랬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핵심 정보가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수출하면 그 핵심 정보가 살 거니까 그쪽으로 팔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더 강압적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로 이런 것들을 좀 팔아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 수출에 많은 제약들이 걸리는 것들이 주한미군의 어떤 그 부분들보다도 도널드 트럼프가 됐을 때에 대한 더 큰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론에서 바라보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막말하고 안하무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광신도로 만들고 이런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치면 노동자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층에 더 지지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3D 업종이라고 해서 지금 농사일이나 공장 뭐 되게 힘든 뭐 이런 쪽에 가면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약간 허드레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싫어하기 시작한 거죠. 일자리가 없어요 하면서도 그 일은 하기 싫은 거죠. 근데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일자리는 자기네들이 하고, 좀 허드레한 일자리는 이들이 와서 했는데, 기존에 있던 백인분들이 뒤로 점점 밀리는 거죠. 같은 경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들이 와서 내 일자리를 뺏고 얘네들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피해의식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세계의 수많은 인종들이 사실 미국을 이루어서 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적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시킨 거죠. 코로나가 지나고 미국의 물가가 무진장 치솟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남자 6명에서 설렁탕 같은 거 6개에다가 가운데다가 갈비찜 같은 거 하나 시켰는데 한 40만 원을 내고 나왔어요. 아침 먹는데. 먹고 살기가 빡빡해지면 사람들이 남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죠.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왜 가서 간섭하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세계의 대통령 하지 말고 제가 미국의 대통령하고 남의 나라에서 돈 좀 많이 가지고 오고 그렇게 나가서 돈 들어가는 것들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 좋다. 약간은 좀 어찌 보면 후퇴한 거죠. 사실은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졌지만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 자체가 불과 몇 년 전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의회에 쳐들어가서 트럼프가 떨어졌다고 막 난리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선봉국이었던 미국의 모습인가? 너무 야만적이고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처럼 다들 충격을 먹었단 말이죠. 못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치면. 전체적으로 미국이 잘 살잖아. 잘 사는 사람들은 저 꼭대기에 가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생긴 거죠.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서 좋은 거는 다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일단 미국 안에서 만들든지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 동네 가서 저쪽 사람들을 인력으로 써서 만들어갖고 저쪽에서 수출을 하면 그 회사는 돈을 좀 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부분들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당선이 되면서 세계 1등부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되게 좋아졌죠. 대선을 이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일론 머스크한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띈 건 아니지만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또 상승을 했고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콜라보가 된 건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이게 흔들거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도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돈을 버는 방법들과 협상술을 배웠죠. 아버지도 부자니까 자기는 그런 걸 배워서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돈을 버는 재주는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변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윤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낮다는 거죠. 성추행을 했던 사람들도 뭐 갖다 기용할 수도 있고 본인도 약간 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태생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미국 출신이 아니고 남아공에서 출생해서 부자도 아니고 약간 루저 같은 어린 시절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글들을 보면. 이 일론 머스크가 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론 머스크한테 안 물어봤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좀 흐린 것 같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뭐 이런 내용들처럼 요게 딱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둘이.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대선을 붙잡아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제도들을 확 뜯어 고쳐야지만 자기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 틀들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또 이쪽은 자기가 지금 갈 길이 바쁘거든요. 왜? 뭐 진짜 화성을 보내고 지금 돈도 많이 벌어서 지금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자꾸 걸리는 거죠. 돈도 많고 다 갖고 있는데 항상 법에 의해서 무덤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뭘 갖고 있냐면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 코인이 올라가야 그 돈을 갖고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코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밑으로 내렸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막 도지코인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아까 말한 두 사람의 시너지가 더 공고해지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로 더 빨리 가지 않을까. 또 이거를 도와주는 하나의 인자가 나왔죠. AI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AI의 거의 뭐 대부분을 갖고 있는 게 미국하고 또 중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훨씬 더 또 높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 회사도 또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구조들을
하나도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반도체가 그나마 버텨줬는데 그 반도체조차도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만든 걸 거의 중지시키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도 어렵고, 그나마 딱 외국 가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요만큼 뭐 시장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좀 먹히는구나라는 곳은 뭐였냐면 K컬처 이거였어요. 대한민국 한류가 좀 지났다, 정상을 찍고 약간 이제 하향 곡선을 긋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이 하향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하는 부분들도 그 종목마다 있을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영화상도 받고, 뭐 BTS 이후에도 수많은 걸그룹 계속 미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음식도 솔직히 음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여기도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쪽 분야 말고는 나머지 관련된 분야들은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정말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의 생각과 그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잃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해외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환율도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방어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수입하는 사업보다는 수출하는 사업을 찾아야 될 것이고, 수출하는 사업 중에서도 수출이 되는 사업이 있고 수출이 안 되는 사업이 있겠죠. 열심히 만드는데 중국이랑 같이 맞물려 갖고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관세를 안 물을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추천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많은 보고서들을 많이 봤어요. 뭐 회계법인에서 오는 부분들, 뭐 법무법인에서 오는 것들, 뭐 무슨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오만 가지 분석들을 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만 듣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또 비싸요, 또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면. 그래서 저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가능하다면 직접 그 나라를, 뭐 미국이다 내가, 그럼 미국을 한번 가보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수출을 동남아에 하고 싶다면 동남아에 가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유상필이었습니다.